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180도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지만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 삶의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도윤 씨입니다. 그는 30년간 한 회사를 다니다 은퇴했지만 퇴직 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청자분들의 갖고 있는 상황과 대입해보시면 분명 지금보다 더 유리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도윤 씨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은퇴 현실과 마주하다. 언제까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김도윤 67세는 창문 밖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매일 밤 업데이트하는 가계부였죠. 퇴직한 지 벌써 2년.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한 후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처음엔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그거 보고 있어요? 도윤 씨의 아내 정미숙 65세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추세라면 앞으로 7년 안에 우리 돈은 바닥날 거야. 도윤 씨는 엑셀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국민연금 95만원,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45만원. 이걸로는 월 230만원 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비는 매달 3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볼까? 도윤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 가족의 위기가 찾아오다. 이튿날 아침 도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 32세였습니다. 아빠,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수진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같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려면 5천만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은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아빠가. 전화를 끊고 도윤 씨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 씨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전세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어.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잖아.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딸인데.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그날 밤 도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에 모은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 우연한 만남과 기회. 다음날 도윤 씨는 공원을 산책하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대학 시절 친구 이지호 66세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도윤 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전세금 문제, 아내의 병원비, 줄어드는 노후 자금. 그렇구나. 나도 2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 지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너도? 응. 나는 퇴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어. 너보다 더 적지. 그런데 지금은 월 250만 원씩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 도윤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금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연금 시스템을 구축한 거지. 네 번째 장, 희망의 시작. 지호 씨는 도윤 씨에게 자신의 연금 설계자들의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연금 설계랩 전문가는 도윤 씨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후 그에게 맞는 연금 자동화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도윤님께서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태블릿으로 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1억 3천만 원을 IRP에 넣고 매월 필요한 만큼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둘째, 3천만 원은 긴급 자금으로 CMA와 단기 금융 상품에 분산 예치합니다. 셋째, 나머지 2천만 원으로 즉시 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IRP는 퇴직금 받는 통로 아닌가요?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IRP는 연금 수령 시 최대 16.5%의 세제 혜택이 있고 운용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 설계랩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도윤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 결단의 순간. 집으로 돌아온 도윤 씨는 아내에게 연금 전문가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IRP가 안전한 거예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윤 씨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연금 설계랩 담당자는 도윤 씨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IRP 자금의 70%는 원금, 채권 혼합 상품의 30%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 도윤 씨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수진이의 전세 문제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떡하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윤 씨와 미숙 씨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윤 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빌려줄게. 수진은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은 5년 안에 매달 조금씩 갚아야 해. 그리고 이자도 붙여서.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이해해 수진아. 이건 아빠와 엄마의 노후를 위한 결정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너에게 의지해야 할 날이 올 테니까. 도윤 씨는 연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다만 긴급 자금에서 5천만 원을 딸의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려고요. 연금랩 담당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긴급 자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야겠네요. 그리고 수진 씨가 상환하는 돈은 다시 긴급 자금으로 쌓아가는 구조로요. 여섯 번째 장 변화의 시작. 도윤 씨의 연금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95만원, IRP 연금 110만원, 즉시 연금 20만원, 월세 45만원이 자동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270만원의 수입. 생활비 230만원을 제외하면 매달 40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겠어. 도윤 씨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숙 씨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결과 담낭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약 5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직 연금 시스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진이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예린 설계사의 조언에 따라 긴급 자금 1천만 원을 CMA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돈은 또 모으면 돼. 도윤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 위기를 극복. 미숙 씨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 동안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도윤 씨의 긴급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도윤 씨가 가지고 있던 상가의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도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를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세입자의 말에 도윤 씨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그의 연금 시스템에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전문가님 상담 후 IRP에서 받는 연금 금액을 일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원래 110만원이던 것을 130만원으로 늘려 상가 월세 공백을 메꾸기로 한 것입니다. 연금 자동화 시스템의 장점이 바로 이런 유연성이에요.
연금 전문가는 도윤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긴급 자금도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8번째 장 희망의 빛. 시간이 흘러 도윤 씨의 연금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상가 세입자도 다시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수진이가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씩 전세 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도윤 씨의 긴급 자금은 다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 씨는 전문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윤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IRP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덕분에 연금 수령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더요? 처음 계획했던 20년에서 약 2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윤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9번째 장 인생의 전환점. 도윤 씨의 연금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계부를 매일 밤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20일이면 행복한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IRP 연금, 즉시 연금, 월세 수입이 정확히 입금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도윤 씨가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숙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걱정 마. 우리 여행 자금도 매달 20만 원씩 모아뒀잖아. 이제는 즐길 때가 됐어.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 노후를 준비해줘서. 도윤 씨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도윤 씨는 오랜 친구 지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그날 공원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난 그저 길을 알려줬을 뿐이야. 실제로 걸은 건 너잖아. 10번째 장 새로운 시작.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윤 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은퇴자를 위한 재정 관리 강좌라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강좌를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재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강의실에는 10명가량의 은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연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극복했습니다. 도윤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은퇴 직후의 불안감, 가족의 위기, 아내의 건강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만의 연금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도윤 씨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네요. 도윤 씨는 그들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지 제 경험을 나눴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3년 전 그 비 내리던 날과 달리 오늘은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니. 도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다. 축하해, 수진아.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그때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도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행복이 바로 아빠의 행복이야. 통화를 마친 도윤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손주를 위한 교육 자금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연금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군. 인생은 계속된다. 도윤 씨는 희망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김도윤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연금 자동화 시스템은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란 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도 현금이 흐르게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윤 씨처럼 자신만의 연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대안으로 준비된 제휴 마케팅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 부탁드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은퇴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매일 다른 사람의 노후를 준비해주는데 정작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월급 외에 추가 수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진 그동안의 경력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과 이메일로 관심을 나눠주시면 언제든 회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말에 연금 관련 PDF도 꼭 받아가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